안녕하세요. 서울하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2026년 1월 7일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에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매 5년마다 발표하는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지만 어차피 같은 사람이고 미국의 인종 구성이 워낙 다양하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식생활 지침의 모토는 진짜 음식, real food를 먹자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대폭 늘리고 초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을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먼저 단백질 권장량을 대폭 상향하고 종류를 늘렸습니다. 이전 지침에 비해서 단백질 권장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었는데 이번에는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성인 기준으로 평소 활동량이 적다면 체중의 1.2를 곱한 84g의 단백질을, 운동을 즐기거나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1.6을 곱한 1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닭가슴살 한 팩에 22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4팩에서 6팩을 먹어야 합니다. 좀 많은데요? 계란 한 개에는 대략 6g 정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하루 최소 14개에서 18개 정도 달걀을 먹어줘야 합니다. 물론 여러 다른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이것보다는 적게 먹어도 됩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중장년기까지는 섭취하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매우 높은 데 비해 65세 이상부터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흡수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맛있는 소고기를 먹더라도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췌장의 효소 활성이 감소하면서 고기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거기에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이용해서 근세포를 합성하는 능력 역시 떨어지죠.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고령층은 예전에 비해 50% 정도 줄어든 흡수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미국 역시 노령층의 낮은 단백질 흡수 효율을 양으로 극복하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책에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입맛이 없어도 꼭 고기는 챙겨 드세요. 이번 지침에서 가장 잘 결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가당이란 음식을 제조 및 조리할 때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당으로 설탕, 시럽, 액상, 과당 등에 해당됩니다. 과자, 음료, 가공식품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죠. 첨가당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는 적은 빈 칼로리로 잘 알다시피 과다 섭취 시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예전 지침에는 하루 칼로리의 10% 미만을 권고했지만 새 지침은 어떤 양의 첨가당도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또한 제로콜라, 사이다 등 설탕 대체제로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인공향료 및 색소 역시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앞서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부터 첨가당과 초가공식품이 몸에 결코 좋지 않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전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권고합니다. 저 역시 마켓에서 우유를 살 때 은근히 저지방 유제품에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서는 첨가당이 들어있지 않다면 지방이 풍부한 일반 유제품 섭취를 권장합니다. 전지방 유제품에는 비타민 A, D 및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고 마실 때 포만감을 주어 결과적으로 과식을 막아준다는 관점입니다. 저지방 우유 또는 제로콜라 마시니까 조금만 더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과식으로 이어지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동물성 지방으로 대표되는 포화지방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실온에서 고체로 굳죠. 명절에 갈비찜을 하거나 고깃국을 끓여놓고 차갑게 식혀놓으면 허연 소기름 덩어리가 둥둥 뜹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혈관에서 녹지 않아 둥둥 떠다니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것 같은 착각 속에 식물이 몸에 좋다니까 식물성 기름으로 대표되는 불포화 지방이 몸에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들 드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성 지방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흡수된 뒤에도 대사가 원활한 반면 식물성 지방은 흡수가 어려워 설사의 위험이 높고 보관이나 조리할 때 변질, 산패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오히려 유해 성분이나 발암 물질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지침에는 요리할 때 버터나 우지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 가능한 건강한 옵션으로 명시하고,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생산된 식용유, 카놀라유, 마가린 같은 지방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지방,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진짜 음식으로 사용 권장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지침에는 뒤집힌 피라미드의 상단, 가장 넓은 면적에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을, 하단, 가장 좁은 면적의 곡물류,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통곡물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전 지침의 식품 피라미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곡물이 차지하고 있었죠. 다음의 표는 기존 식단 지침과 개정된 지침을 비교 정리해 줍니다. 이번 신규 지침의 특징은 진짜 음식 중심, 권장 단백질 증량, 전지방 유제품 허용, 첨가당 금지, 초가공식품 금지, 탄수화물 비중 축소 및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첨가당과 초가공식품을 멀리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지침에서 남성 2잔, 여성 1잔과 같은 적정 음주량 가이드를 없애고 가능한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해서 김치,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 섭취를 권장 항목에 넣었습니다. 김치, 짜게 먹지만 않으면 참 좋은 식품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앞으로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